여러분, 벌써 2025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참 빠르죠. 어떤 분들에게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시간이었을 테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하루하루가 버겁고 힘든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나간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가오는 시간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2026년이 무슨 해인지 아십니까? 바로 60년 만에 돌아온다는 붉은 말의 해, 병오년입니다.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닙니다. 붉은 말은 태양과 같은 불의 기운을 품고 대지를 질주하는 아주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말입니다. 이 거대한 불의 기운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그저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면서 새해를 맞이한다면 과연 그 큰 운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천만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아직 2025년의 마지막 며칠이 남아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은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내년 1년, 아니 앞으로 10년의 대운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뭘 먹으면 좋다더라 하는 식의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수백 년 동안 지켜오며 검증된 묵은 해의 애군을 털어내고 새해의 재물복을 내 몸이라는 그릇에 꽉 채우는 비법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딱 한 번만 실천해 보세요. 2026년 여러분의 통장과 집안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에는 남들이 좋다고 해서 먹었다가 오히려 들어오던 독도 발로 차버리게 되는 이 시기에 절대 피해야 할 금기 음식까지 짚어드릴 테니 꼭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매년 새해 소원을 빌면서도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요? 작년에 했던 돈 걱정을 올해 또 하고 있고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는 여전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비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컵에 흙탕물이 가득 들어있는데 거기에 맑은 물을 붓는다고 물이 깨끗해질까요? 아닙니다. 먼저 흙탕물을 버려야 맑은 물을 채울 수 있습니다. 운도 똑같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가난의 기운, 질병의 기운, 실패의 기억, 사람에게 받은 상처 같은 찌꺼기들이 여러분의 몸과 집안 구석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깨끗하게 비워내지 않으면 아무리 용한 부적을 붙이고 비싼 풍수 소품을 갖다 놔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반드시 묵은 기운을 몰아내는 의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그 의식 중에서 우리가 매일 하는 식사, 즉 음식을 통해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음식은 곧 나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에너지가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럼 2025년의 묵은 때를 벗겨내고 2026년의 황금 같은 재물운을 불러들이는 첫 번째 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12월 30일이나 31일 점심 또는 저녁에 반드시 비빔밥을 드세요. 아니 선생님, 이 연말에 근사한 레스토랑도 아니고 흔하디흔한 비빔밥이라니요. 하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빔밥이야말로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집약된 최고의 액막이 음식입니다. 옛말에 골동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섣달금음, 즉 한 해의 마지막 날, 남은 음식을 해를 넘기지 않기 위해 밥과 반찬을 모두 섞어 비벼 먹었다는 풍습에서 유래한 말이죠. 여기에는 아주 깊은 풍수적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냉장고에 조금씩 남아있는 반찬들, 시들어가는 나물들, 이것들은 단순한 음식 재료가 아닙니다. 풍수적으로 보면
지난 1년간 여러분의 삶에 쌓인 묵은 감정, 풀리지 않은 숙제, 자질구레한 근심 걱정들을 상징합니다. 이것들을 내년까지 끌고 가면 안 됩니다. 큰 양푼에 이 모든 재료를 남김없이 쏟아붓고 고추장을 넣어 썩썩 비비는 행위. 이것은 단순한 요리가 아닙니다. 나는 지난해의 모든 묵은 찌꺼기와 애군을 이 밥과 함께 섞어서 매 위장 속에서 뜨겁게 소화시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는 강력한 주술적 의식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50대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작은 사업을 하시는데 재고는 쌓이고 빚은 늘어서 정말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셨죠. 해가 바뀌는 게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다른 거 하지 마시고 12월 31일에 댁에 있는 냉장고를 싹 비우시라고 했습니다. 남은 반찬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꺼내서 가족들과 비빔밥을 해 드시면서 이 밥 먹고 우리 빚도 재고도 다 털어버리자 하고 크게 말씀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반신반의하면서도 가족들과 둘러앉아 양푼 비빔밥을 해 드셨는데 신기하게도 그날 저녁부터 마음이 그렇게 후련해지더랍니다. 꽉 막혀 있던 속이 뚫리는 기분이었다고요. 그리고 거짓말처럼 새해 1월에 오랫동안 안 팔리던 악성 재고가 한 번에 나가는 계약을 하셨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기운을 섞어서 소화시켜 버리니까 새로운 운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 겁니다. 특히 비빔밥에 들어가는 오색 나물은 우주 만물의 조화를 상징합니다. 푸른색은 건강, 붉은색은 재물과 열정, 노란색은 중심과 안정, 흰색은 새로운 시작, 검은색은 지혜를 뜻하죠. 2026년은 불의 기운이 강한 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균형 잡힌 오방색의 음식을 먹어두면 내년에 들어올 강한 불의 기운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그 기운을 내가 주도해서 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비빔밥에 도라지나 무나물 같은 흰색 뿌리 채소를 꼭 넣으세요. 뿌리는 근본을 튼튼하게 하고 흰색은 금의 기운, 즉 돈을 의미합니다. 묵은 것은 비벼서 없애고 뿌리는 단단히 내리는 최고의 개운법입니다. 자, 비빔밥으로 속을 한번 뒤집어 섞어서 소화시켰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것은 좀 더 날카롭고 단호한 비움입니다. 12월 31일 저녁 해가 넘어가기 전에 꼭 드셔야 할 음식, 바로 메밀국수입니다. 흔히 우리는 잔치 때 국수를 먹습니다. 그때 먹는 국수는 밀가루로 만든 쭉쭉 늘어나는 국수죠. 수명을 길게 잇고 인연을 오래 가져가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한 해의 마지막 날 먹는 국수는 의미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찰기가 없어 툭툭 잘 끊어지는 메밀면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2025년을 한번 돌아보세요. 끊어내고 싶은데 질질 끌려왔던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갚아도 줄지 않는 빚의 고리, 나를 힘들게 하는 나쁜 인연, 만성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통증이나 질병, 그리고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은 부드럽게 달래는 게 아니라 칼로 자르듯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이것을 토시코시 소바라고 해서 해를 넘기는 국수라고 부르며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메밀국수를 드실 때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냥 후루룩 드시지 마시고 면을 입에 넣고 이로 툭 하고 끊는 그 느낌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툭 끊으면서 속으로 외치세요. 지긋지긋한 가난의 고리가 끊어졌다. 나를 아프게 했던 병마가 끊어졌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과의 악연이 끝났다. 이 시원한 단절의 느낌을 온몸으로 느끼셔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여성분은
전 남자 친구와의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한 금전적인 손해 때문에 우울증까지 앓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 메밀국수 비방을 알려드렸죠. 12월 31일 저녁에 혼자 식탁에 앉아 메밀국수를 드시면서 눈물을 흘리며 면을 끊어내셨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다음 날 아침 새해 첫날 눈을 떴는데 머릿속을 짓누르던 먹구름이 거친 것처럼 머리가 맑더랍니다. 그리고 그 해에 새로운 직장을 얻고 아주 좋은 인연을 만나 결혼까지 하셨습니다. 묵은 인연을 끊어내야 새 인연이 들어오는 법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 메밀국수는 반드시 밤 12시 자정이 넘기 전에 다 드셔야 합니다. 만약 국수를 입에 물고 있는 상태로 제야의 종소리를 듣는다. 그러면 끊어내야 할 그 애군이 국수 가닥을 타고 2026년까지 질질 끌려 들어오게 됩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녁 식사로 드시거나 늦어도 밤 11시 50분 전에는 식사를 마치고 그릇을 깨끗이 비우셔야 합니다. 메밀 자체가 몸에 열을 내리고 독소를 빼주는 해독 작용이 있습니다. 지난 1년의 독소를 빼내고 나쁜 운을 끊어내는데 이보다 완벽한 음식은 없는 셈입니다. 자, 이제 비빔밥으로 섞어서 없애고 메밀국수로 끊어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운명 그릇은 아주 깨끗하고 텅 빈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그 빈 그릇에 황금 같은 복을 가득 채워 넣고 뚜껑을 딱 닫아야겠죠. 대망의 세 번째 음식, 바로 만두입니다. 만두는 그 모양부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반달 모양으로 빚은 만두는 옛날 화폐 있는 자나 금괴, 엽전의 모양을 본뜬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교자라고 하는데 이 발음이 교체된다는 말과 비슷해서 묵은 해와 새해가 교차하는 시기에 먹는 대표적인 행운 음식입니다. 하지만 풍수적으로 더 중요한 의미는 바로 만두를 빚는 과정에 있습니다. 만두피의 속을 꽉 채우고 가장자리를 꾹꾹 눌러서 봉합하죠.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년 2026년에 들어올 재물과 복을 내 안에 가득 채우고 절대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게 단단히 자물쇠를 채우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단속의 풍수라고 합니다.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특히 2026년 붉은 말의 해는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 속도도 빠르지만 자칫 잘못하면 흥분해서 돈이 나가는 속도도 엄청나게 빠를 수 있습니다. 충동구매, 투자 손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연말이나 새해 첫날 아침에는 꼭 만두를 드셔야 합니다. 마트에서 사 드셔도 좋지만 기왕이면 가족들과 둘러앉아 직접 빚어보시는 걸 강력 추천합니다. 만두피를 꾹꾹 누르면서 주문을 거세요. 내 재산 꽉 잠가라. 우리 가족 건강 꽉 잠가라. 들어온 복 절대 못 나간다. 이렇게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행동하면 그 에너지가 만두 하나하나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 만두를 먹는 것은 곧 복주머니를 통째로 삼키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만두와 짝꿍인 음식이 있죠. 바로 떡국입니다. 만두만 드시지 마시고 떡국을 함께 드시는 게 좋은데 이때 떡을 써는 모양이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는 떡을 어슷썰기로 길쭉하게 썹니다. 하지만 돈을 부르고 싶다면 이번 새해만큼은 떡을 동그란 원형 그대로 써셔야 합니다. 이걸 엽전떡이라고 합니다. 옛날 엽전처럼 동그란 모양은 모서리가 없어 원만하고 돈이 잘 굴러 들어오는 형상입니다.
반면 어슷썰기는 뾰족하고 날카로운 기운이 있죠. 하얀 떡은 하늘의 태양, 즉 양기를, 속이 꽉 찬 만두는 땅의 풍요, 즉 음기를 상징합니다. 그러니 동그란 떡과 만두를 같이 드시면 음양의 조화가 완벽해져서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됩니다. 1월 1일 아침 동그란 떡과 만두가 들어간 떡만둣국 한 그릇. 이게 바로 내년 1년을 책임질 최고의 보약입니다. 자, 이렇게 3가지 비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노력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정말 조심해야 할 금기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건강하신 분들이라면 새해 첫날이나 연말에 이 음식만큼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바로 죽입니다. 새해 아침부터 죽 쏜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과거 우리 민족에게 죽은 가난의 상징이었습니다. 쌀이 없어서 물을 많이 붓고 끓여 양을 불려 먹던 시절의 음식이죠. 풍수적으로 볼 때 새해의 시작은 양기가 힘차게 솟아오르고 만물이 생동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죽처럼 알갱이가 다 풀어지고 힘이 없고 흐물흐물한 음식을 먹는다. 이것은 내년 한 해 나의 운세가 죽처럼 힘없이 풀어지고 흐지부지 되라고 고사를 지내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내년은 말의 해입니다. 말이 대지를 박차고 달리려면 다리에 힘이 있어야 하고 에너지가 넘쳐야 합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힘없는 음식을 먹으면 1년 내내 기운이 달리고 하는 일마다 끝맺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씹는 맛이 있고 알갱이가 살아있고 찰기가 있는 떡이나 밥, 만두 같은 음식을 드셔야 위장도 튼튼하게 움직이고 매도 깨어납니다. 그래야 2026년에 강한 운을 받아칠 수 있는 맷집이 생기는 겁니다. 실수로라도 새해 아침 식탁에 죽을 올리는 일은 없도록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식 메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식사 자리에서의 말습관입니다. 새해 첫 밥상머리에서 한 말이 1년을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빔밥을 비비고 국수를 끊고 만두를 드실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한숨입니다. 그리고 힘들다, 죽겠다, 돈 없다 같은 부정적인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음식은 기운을 흡수하는 과정인데 그때 내뱉는 나쁜 말이 음식과 섞여서 고스란히 내 몸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면서 아 맛있다, 정말 풍요롭다, 올해는 대박 나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덕담을 나누면서 드셔야 합니다. 그 밝은 에너지가 음식의 영양분과 합쳐져서 여러분의 몸을 진짜 돈을 부르는 자석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정리가 되셨나요? 2025년이 가기 전 12월 30일이나 31일 점심에는 냉장고를 털어 비빔밥으로 묵은 애군을 비벼 없애세요. 31일 저녁에는 메밀국수로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악연과 빚의 고리를 툭 끊어내십시오. 단, 자정을 넘기지 마시고요. 그리고 새해 첫날 아침에는 속이 꽉 찬 만두와 동그란 엽전 떡국을 드시며 들어온 복을 단단히 가두고 잠그십시오. 그리고 절대 죽은 드시지 마시고 식사 자리에서는 오직 부자 되는 말만 하십시오. 이 몇 가지만 지키셔도 여러분은 이미 남들보다 10발자국 앞서서 새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운이라는 것은 준비된 자에게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음가짐을 바꾸고 행동을 하면 운명은 반드시 바뀝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댓글에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2025년의 불운을 끊어내고
2026년의 대운을 꽉 잡았다. 라고요. 여러분이 직접 쓰고 선언하는 그 순간, 풍수의 효력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돈 드는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 붉은 말의 해에 여러분의 가정에 재물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하시는 모든 일이 거침없이 질주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